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자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책은 좋아하실까요? 이제 저도 이제 책을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. 뭐 이력서를 쓰거나 자기소개를 할 때 특기란이나 취미란 그런 게 있잖아요. 제가 오래전부터 취미란에서 그 독서가 빠진 적이 없어요. 빠진 적이 없는데 가끔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특기란에도 독서를 적은 적 있어요. 그때 뭐 이유가 있었는데 뭐 나름의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어, 책을 좋아합니다. 책을 자주 읽고 못 읽을 때도 있죠. 읽을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1년에 많이 읽을 때랑 적게 읽을 때랑 합치면 한 100권 정도, 적게 읽을 때는 한 20권, 많이 읽을 때는 그때 한참 많이 읽을 때는 한 4, 500권 한 1년에 그렇게 읽을 때도 있고, 가볍게 읽는 책도 많이 읽어요. 소설이나 쉽게 넘어가는 그런 책도 많이 읽고. 이제 장르는 제가 이제 뭔가 고집하는 게 없습니다. 좀 싫어하는 장르랄까는 그런 건 딱히 없지만 약간 꺼려한 장르는 있긴 한데 뭐 두루두 다 읽어요. 뭐 제가 읽던 것도 읽고 읽어봤던 것도 읽고, 그 다음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 준 것도 읽고, 책 관련해 가지고 모임도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. 이제 올해 초에 제가 실수란 게 하나 있어요. 제가 책을 맘먹고 어, 올해 읽을 책으로 이제 연초잖아요. 연초였을 때 서점에 가서 갖고 온 책들을 왕창 골랐어요. 그래서 그때 한 2, 30만 원어치를 한 번에 질렀는데, 그때 이제 성향이 그래요. 제가 이제 약간 그 뭔가 하려고 할 때 이거를 좀 오랫동안 한참 고민을 해요. 고민을 많이 하고 고민한 다음에 결정의 순간에 왔을 때는 조금 결정은 신속하게 하지만 고민은 좀 오래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저 집에서 가까운 대형 서점에 한 두세 번 들러가지고 한 갈 때마다 4시간, 3시간 정도 책을 하나하나 훑어보고, 보고 싶은 분야가 이제 인문이다. 인문이면 인문 안에서 제가 보고 싶었던 또 이제 세부 분야가 있겠죠.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사한 책들, 그 관련된 책들을 한 대여섯 권에서 10권 정도를 훑어보고 확인해보고, 뭐 책이 이제 표지나 어, 책이 짜임새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,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, 초반의 흥미가 이제 거기까지 쭉 유지가 되는가, 이제 정보가 충실한가, 전달하려는 바가 충분히 나한테 전달이 잘 되는가, 뭐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확인해 본 다음에 한 권을 고르는데 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작게는 3권, 많게는 한 뭐 30권 정도를 비교를 해요. 그래서 이제 한 권을 고릅니다. 그렇게 고른 책들이 한 25권, 20권 정도 돼요. 그 23권 정도 되겠네. 뭐 어쨌든 그런 책들을 질렀어요. 근데 그게 후회는 아닌데 조금 다른 방법이 있었지 않았을까. 좀 그 다른 방법이 얼마 전에 생각이 든 전자책입니다. 전자책이 나온 지는 좀 오래됐죠. 전자책이 방식이 파일의 타입이 뭐 그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파일의 컴퓨터를 열어보면 파일에 확장자가 있죠. 확장자가 뭐 실행 파일로 보면 exe가 있는데, 뭐 그런 것처럼 전자책에 있는 확장자는 대표적으로 EPUB랑 PDF 방식이 있습니다. EPUB 방식이 호환성이 좋아요. 가볍고 잘 돌아가고 무겁지도 않고 다 좋은데, 전부 다 EPUB 방식으로 그렇게 구동이 되지 않아요. 왜냐면 사파가 많거나 중요한 사파가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 그 사파들을 온전히 구동하기는 PDF 방식이 훨씬 낫거든요.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집을 읽는다. 시집을 읽을 때 EPUB 방식이 좋긴 좋아요. 뭐 빠르긴 한데, 근데 그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. 어떨 때냐면 시인이 작가분께서 원하는 어떤 그 계획한 부분에서 이제 글자가 끊겨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런데
이퍼브 방식으로 해가지고 핸드폰 사이즈가 이제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 최적화된 폰트의 사이즈로 보기 좋게 재배열해가지고 내 핸드폰에 맞는 화면으로 이퍼브 방식은 구동 중입니다. 근데 그 방식이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시집일 때 참 문제가 되는 게 엄청 치밀한 그런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 책에서 이 문장이 여기서 끝나고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이 넘어갈 때 감정이 바뀌는 거를 계산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러면 그 말은 왼쪽에서 이 시의 한 부분을 완결짓고 완결 짓는다 싶었는데 이어지는 그 부분에서 가는 그 호흡, 그게 중요한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전자책 중에서 이퍼브 방식에서는 나름에서는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글자 수를 이제 자동 조절하는데 작가가 여기서 쉬어라 하는 시점에 못 쉬는 거예요. 그러면 이어집니다. 글자 이어지면 좀 곤란하죠. 가끔 때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요즘에 전자책으로만 출판하고 종이책은 출판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입법 방식으로 할 때 시, 산문시나 이제 에세이 뭐 시였어 뭐 그런 종류에서 문장이 쭉 갑니다. 예, 여기서 이제 책장 한 페이지의 끄트머리에서 멈춰요. 멈춰서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작가분께서 띄어쓰기 한 칸을 안 넣은 거예요. 문장이 끝났으니까. 왜냐면 책 이 한 줄에 끝났으니까. 근데 편집할 때 그걸 안 넣은 거예요. 그런데 이퍼브 방식에서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여기서 화면이 책은 요만한데 핸드폰이 좀 작아요. 작으면 여기서 꺼내야 될 걸 여기서 꺼내요. 그러면 여기서부터 남은 짜투리를 뒤에 하고 뒤에 있던 부분을 이어버립니다. 그럼 여기서 띄어쓰기 안 된 칸이 붙어버려요. 그러면 글자가 표준말 맞춤법이 안 맞죠. 분명히 작가님께서는 출판하실 때는 맞춤법 감수를 다 하셨을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맞춤법이 안 맞는 게 수두룩 빽빽이 되는 거예요. 그 책 읽을 때마다. 근데 책 내용은 되게 좋아요.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 그건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. 이게 어떠냐면 폰트 설정도 좀 그래요. 좀 폰트 설정도 좀 잘해야 하셨는데 불편한 데가 있어요. 자,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는 어, 두루두루가 있어요. 지금 전자책 서비스로 저는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 중입니다. 먼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는 예스24 크레마 클럽입니다. 맨 처음에 전자책을 한번 이용해 볼까 싶었을 때 맨 처음에 생각하고 싶었던 거는 갖고 싶었던 거는 사용하고 싶고 한번 체험해 보고 싶었던 거는 킨들이에요. 아마존의 킨들 유명하잖아요. 한번 써보고 싶고 근데 지르기 전에 한번 생각이 드는 거 이거 사람들이 썼는데 후기는 뭐 있겠지 후기가 뭐 그래 싶어서 찾아봤어요. 봤는데 이게 사면 좀 큰일 나겠더라고요. 뭐가 문제냐면 아마존에서만 구동이 되는 킨들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한글로 이제 번역이 돼 있는 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졸지에 잘못 샀다가 영어 공부를 엄청 할 뻔했어요. 그리고 보고 싶은 책을 못 볼 뻔했죠. 그런데 그래서 일단 시야를 아마존 킨들에서 딱 꽂혀 있었다가 시야를 풀었어요. 그리고 국내에 있는 전자책 리더, 북리더 그런 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을 어떤 게 있냐 한번 알아보고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. 맨 처음에 이제 찾아본 거는 대형 서점 있죠. 그 교보문고, 알라딘, 예스24 뭐 그런 큰 서점들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다 찾아보고 뭐 교보에서는 쌤 리더 있고 크레마 클럽에서는 모티프 뭐 그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출판은 하지 않고 이제 유통은 하지 않고 전자책만 하는 그런 서비스라는 뭐 리디북스나 윌리 서재들이 있습니다. 윌리 서재 유명하죠. 저도 이제 친구가 윌리 서재를 이용하고 있다 해가지고 좀 관심 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용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는 많은 전자책 서비스들 중에 두 가지를 골랐습니다. 하나는
예스24의 크레마 컬러, 두 번째는 밀레 서재입니다. 전자책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자책을 서비스로 고르기 전에 제일 먼저 고려한 거는 리더, 북리더가 잘 돌아가느냐, 호환성이 얼마나 좋으냐, 얼마나 범용적이고 내가 보고 싶은 책들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느냐, 뭐 그런 거였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문제더라고요. 책이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의 전자책 리더기를 샀어요. 그러면 아마존 건 당연히 못 쓰겠죠. 근데 다른 회사 거도 못 씁니다. 그러니까 예스24나 알라딘이나 그런 거를 못 써요. 교보 거를 쓰고 있다면. 그런 말은 뭐 서로 이제 호환이 안 된다는 거겠죠. 자기 회사 거만 써야 돼요. 그러면 꾸준히 그 회사 거를 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.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 제가 고칠 수 없다 보니까 그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 회사들 중에서 어느 거를 쭉 쓸 것인가. 근데 여기서 고려를 안 한 거는 리디북스에 있는 리더인데 고려를 안 했어요. 리더기를 고를 때. 왜냐면 뭔가 불안하잖아요.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 해도 제가 책을 읽다가 전자책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소장을 했어요. 구매를 했는데 그 회사가 없어지면 그 소유권은 없어져요. 소멸됩니다. 이게 보전이 안 돼요.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어쩔 수 없이 출판업계 안에서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출판 사이트 회사의 기계 중에서 고를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기계들을 다 비교해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모티프라는 이 기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.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호환성도 괜찮고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그 APK 방식으로 되는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기기는 아니다. 뭐 다른 것 기계들도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확인한 안에서는 저는 ES24의 기기 모티프 리더가 좋았습니다. 그래서 모티프 리더를 활용해서 이 책을 읽겠다 생각하고 ES24의 정기 구독권을 결제를 했어요. 그래서 정기 구독을 끊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제가 ES24의 리더를 사용하면서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짬내서 읽는 그 정도로 리더기 사기 전에 핸드폰으로 보면서 시험시험 이제 읽는 정도로 한 달에 한 평균적으로 4-50권 정도 읽고 있어요. 읽고 있는데 그 4-50권 읽는 동안 어떤 느낌이냐면 ES24가 기업이 규모가 커서 그런가 앱을 잘 만들었어요. 어떻게 잘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냐면 뭔가 빨라요. 동작이 빠르고 핸드폰에서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다가 문자를 보낸다고 앱을 돌렸어요. 돌리고 다시 돌아와도 이게 렉이 없어요. 별로 안 끊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자책은 한번 기기를 올려올 때 글자를 핸드폰의 화면에 맞게 보는 리더기 화면에 맞게 글자 수를 재배합니다. 그걸 한번 초기 이제 한번 싹 세팅을 해줘요. 근데 그 시간이 짧아요. 짧기 때문에 책을 하나 새로 읽는데 부담이 없어요. 읽다가 목록을 이 책이 읽고 싶다 한번 볼까 하는데 부담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읽게 돼요. 편하게 읽게 되고 수시로 읽게 되고 수시로 많이 손이 가요. 그런데 단점이 제가 생각 못했던 완전 단점,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. 아마 그 지금 아직 전자책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같은 실수를 할 거예요. 아마 하게 되겠죠. 왜냐면 생각 못 했거든요.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. 설마 그럴리야 생각 그랬던 것 같아요. 우리가 이 전자책을 한번 서비스로 봐요.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내가 책을 사려고 할 때 뭐 예스24 기준, 알라딘 뭐 그런 기준을 보면 제목을 쳐요. 그러면 그 책이 유사한 뭐 다른 관련 책이랑 쫙 리스트가 뜨는데 탭을 넘어가면 종이책에서 전자책 탭이 있어요. 이 이북이나 전자책에 돼 있는 거를 탭을 누르면 전자책 가격은 뭐 종이책보다 얼마 싸고 뭐 얼마나 이득이고 이게 뭐 좋고 뭐 관련된 기기가 있고 막 광고 나오면서 전자책이 나와요. 근데 이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스24 기준으로 말할게요. 예스24가 요만큼의 책이 있어요. 예스24 보유하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책들 지금 판매 중인 책이 요만큼 있는데
전자책 하는 요만해요. 뭐더 작은 것 같아요. 왜 더 작은 것 같게 말하면 초반에 고객센터에 문의 한 적 있어요. 왜 책이 제가 찾는 것마다 전자책이 없대요. 누르고 홈페이지 그 사이트 그 핸드폰으로 그 정기 결제한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 전자책 이북을 보려고 하는데 책 제목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누르는데 이 책이 없대요. 뭐 안 나와요. 그냥 종이책밖에 없고 뭐 하는 것마다 없대요. 그래가지고 한 20권 그 검색을 하면 그 중에 한 2권 걸리나? 뭐 그래가지고 하다 하다 답답하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. 뭐왜 이러지? 이거 뭐 내가 찾는 것만 다 안 되나 싶어가지고 고객센터에 전화해봤는데 골 때리는 게 전자책 전담 고객센터 따로 있다고 해서 일반 고객센터에 또 다 대답 안 해줘요. 전화를 그러니까 그렇게 안내가 돼 있긴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해봤어요. 또 했더니 직원이 뭐냐 말하냐면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는 그 질의응답은 자기가 해줄 수 없는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정해진 경로로 통해야 한다. 그래서 통화를 끊겠대요. 끊어달래요. 그래서 황당하죠. 고객센터 고객 뭐 자기 회사에서 나온 건데 고객센터에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세부 부서가 있다. 그런데 뭐 그 부서가 통화라도 되면 좋겠어요. 이게 왜 말하냐면 예스24의 고객센터의 전자책 서비스의 고객센터는 채팅으로밖에 안 됩니다. 이메일로 메시지로밖에 안 돼요. 전화 연결 안 돼요. 이게 너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고객센터에 문의를 한 다음 정식 경로로 있는 채팅 문의를 날린 다음에 전화를 건 거예요. 예스24의 고객센터로. 그랬는데 역시나 안 된대요. 와, 그거 너무 답답했는데 저 같은 피해자라기보단 저같이 실수를 하신 분들이 있겠죠.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확인하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전자책이 종이책이 요만큼인데 전자책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. 안 된다 했죠. 근데 골 때리는 거는 이것 중에 이북이라고 돼 있는 이 전자책이 그러니까 예스24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책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정기 구독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북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종이책으로 된 거에 전자책으로 없는 것도 엄청 많은데, 그러니까 그 종이책이 전자책으로 된 비율도 참 작은데, 그 전자책 중에서도 정기 구독으로 볼 수 있는 책은 또 한정돼 있다는 거, 이거를 몰랐습니다. 안내도 안 돼 있고 결제 있는 어디에도 그 안내를 본 적이 없어요. 뭐 글자가 작게 있을 수도 있었겠죠. 저는 못 봤습니다. 좀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기업의 술술할까 넘어가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드는 게 뭐냐면 보고는 쉽잖아요. 그 책이. 그래서 그 책을 결제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는데 이제 예스24이 뭐 그래도 있는 책이라도 달자 싶어서 읽고 있는데 진짜 책이 없어요. 소설 칸이나 시 칸, 에세이 칸을 보면 지금 소설 칸 있는 책 중에서 제가 보고 싶었던 작가 책 전부 다 읽었거든요. 뭐 예전에 읽었던 건 다시 읽는데도 다 읽었어요. 다 읽었고 에세이 칸에서도 다 읽은 것 같고 읽을 게 없는 거예요.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만 한번 이용해볼까 해서 밀리의 서재를 지금 이용하고 있었는데 밀리의 서재가 양이 훨씬 많습니다. 책 양이 엄청 많아요. 근데 이 엄청이라는 거는 예스24 기준이죠. 그 일반적으로 책이 구매할 때는 엄청 있어요. 뭐 종이책으로 된 것들이 뭐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책을 읽고 있는데 저 책을 한번 보고 싶다 막 내일 로그인해가지고 보는데 없어요. 당연히 없을 수도 있죠. 근데 예스24에는 없을 확률이 큽니다. 엄청 커요. 왜냐면 있을 확률이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있으면 그 운이 좋은 거예요, 그냥. 혹은 이게 왜 있지 가끔 그 생각 들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는 분들하고 같이 책을 뭐 그 모여가지고 책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있을 때 저 책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. 그 책 읽고 싶어서 예스24를 이용할 때는 그걸 검색을 했어요. 없어요. 없어요.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실망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. 뭐 없지 한데 밀리서는 가끔 있어요. 이게 최신 책일 때도 있고 뭐 약간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제 전자책 서비스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좀 나중에 한번 더 하기로 하고 전자책이
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전자책을 사용하기로 할 때는 리더기를 사용하기로 한 데 있죠. 제가 전자책 리더기를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기계가 사이즈나 디자인이나 뭐 그립감이나 기타 모든 것들이 호환성이나 그 휴대성이나 모든 걸 비교해 봤을 때 뭐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. 마음에 들고 좀 편하게 됐고 잘 기능이 잘 그 구현이 돼 있는가 그런 거 다 비교해 봤을 때 ES24의 모티프라는 그 기기를 골랐습니다. 골랐는데 밀레 서재는 기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직 확인 안 했으면서 봤습니다. 이 말이 뭐냐면 맨 처음에 기기를 리더기를 사기 전에 ES24에 있는 그 리더기를 사기 전에 핸드폰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별로 안 불편해요. 일단 더 편한 게 더 많아요. 잘 생각해보면 종이책도 우리가 전자책을 맨 처음에 제가 전자책으로 너무 오려고 했던 서비스 한번 이용해보려 했던 이유가 종이책이 제가 보고 싶은 책들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늘 집에 책이 꽉 차 있어요. 이게 어디 뭐 이사를 가더라도 부담이 되고 이동할 때 뭐 보관할 때 참 부담이 됩니다. 신경이 쓰이고 또 종이책이다 보니까 또 제가 종이책 책에 뭐 낙서되는 꼴을 못 봐요. 그래서 정말 재밌는 책, 좋은 책들은 마음에 드는 책들은 책커버를 또 입혀야 돼요. 저는 스타일이 좀 귀찮아요.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. 관리하는데 그 뭐 양도 많고 이거 뭐 그 한 번 읽었는데 몇 번 읽고 나니까 이거 뭐 읽는 게 숙제도 아닌데 보관을 장기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양이 또 많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관리도 그렇고 근데 전자책 리더기도 보면 책 사이즈하고 비슷합니다. 이 말은 마음 먹고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막 생각났을 때 딱 드는 게 아니에요. 이게 그 뭐 일할 때 뭐 대충 두고 다니다가 팍 꺼내가지고 쓸 수 있다. 아니에요. 그 전자책 리더기를 어디 놔두겠죠. 놔두는 곳에 가서 챙겨서 꺼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. 책도 뭐 똑같죠. 일단 볼 때는 어디 책장에 꺼내서 펼치고 봐야 돼요. 자리 잡고 볼 수 있는 환경에서. 근데 핸드폰으로 보면 핸드폰은 보통 늘 들고 다니잖아요. 뭐 버스를 탈 때도 들고 다닐 거고 뭐 일을 하다가 잠시 시간이 났을 때도 들고 다닐 거고 미팅이 잡혔는데 뭐 다음 시간까지 조금 시간이 난다 해도 뭐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. 뭐그 시간에 보는 거예요. 핸드폰으로는 볼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별로 안 불편해요. 생각보다. 뭐 눈은 필요하죠. 눈은 좀 약간 피로하다 보니까 계속 읽다 보면 눈이 약간 지끈지끈하고 뭐 근데 그건 컴퓨터 할 때도 그렇잖아요. 뭐 핸드폰으로 여러분이 많이 핸드폰으로 전자책을 서비스를 리더기를 사기 전에 핸드폰으로 전자책을 안 본다 하더라도 핸드폰 안 볼 건 아니잖아요. 문자하면 뭐 카톡이나 하겠죠. 할 일이 없더라도 로그인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피로도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희 경우는 뭐 별반 다를 바 없다.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더 좋아지고 있다. 왜냐면 언제든지 생각날 때 책을 읽을 수 있다. 이게 참 좋아요. 이게 이 책이 지금 나 예상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나는 거를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책을 읽을 수 있다.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. 이게 보니까 영 안 되면 뭐 앱을 깔아서 하는 방식의 지금 핸드폰처럼 그런 방식의 사이즈 큰 무슨 패드를 사면 되겠다. 근데 전자책 리더기가 갖고 있는 이 잉크 방식, 전자잉크 방식의 눈의 패드도가 지금 확실히 개선되는 그런 그건 안 되겠죠. 안 되겠지만 뭐 패드나 아이패드 같은 아이패드가 제일 대표적이죠. 갖고 싶은 넘버원으로는 아이패드를 이용한다면 뭐 책보다 훨씬 더 큰 글자를 뭐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일단은 지금 리더기를 안 사고 있습니다. 살 생각이 없어졌어요. 뭔가 전자잉크 방식의 전자리더기를 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굳이 왠지 사고 나면 제 지금 든 예감으로는 책장에 그냥 같이 꽂혀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언제 꺼낼지 잘 모르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안 사고 있습니다. 전자책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것 중에서 전자책 서비스 중에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두 개가 있다 했습니다. 그 두 개는 첫 번째는 ES24의 크레마클럽, 두 번째는 밀레 서재입니다.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 하는데 가볍게 비교를 해볼 거예요.
ES24의 크레마 클럽은 앱이 일단은 참 빨라요. 이게 빠르다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? 밀리의 서재 쓰고 알았어요. 밀리의 서재는 보안 때문인가 이게 뭐 암호화 때문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이 약간 기준이 느리면 뭐 패드나 뭐 어쨌든 간에 기종이 좀 오래됐으면 다른 앱을 못 씁니다. 안 쓰는 게 나아요. 이게 오래됐다면 되면 뭐 그런 거죠. 뭐 최신폰이면 아니겠죠. 최신폰이라도 뭐 부담을 갈 거예요 기기에. 근데 모르는 거죠. 눈치 못 챌 뿐이고 기기에는 계속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. 어떤 피로가 쌓이냐? 이 보안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밀리의 서재에서 책 한 권을 펼치잖아요. 그러면 책을 보다가 문자가 왔어요. 카톡이 왔었다 이래가지고 들어갔어요. 들어갔다 다시 들어가면 로딩을 다시 해요. 처음부터 하얗게 됐다가 저저이 올라가요. 맥이 끊겨요. 스트레스 받고. ES24는 안 그렇거든요. 이게 뭔가 ES24는 빨라요. 하다가 돌아오면 내가 지금 카톡을 하고 뭐 다른 거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돌아와도 이게 늘 제자리에 있어요. 뭐 글자 뭐 배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있어요. 일단 빨라요. 기기 부담도 없고 빠른데 밀리 소재는 이 느리다는 거를 넘어서는 장점이 있습니다. 저는 지금 두 가지 다 정기 구독권을 이용해서 구독해서 중입니다. ES24 크레마 클럽도 정기 구독을 하고 있고 밀리 소재도 정기 구독을 하고 있어요. 둘 다 구독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하나를 뺐어요. 뭘 뺐냐면 ES24를 뺐습니다. 이 ES24는 이제 안 볼 거예요. 왜냐면 소설에 있는 카테고리 제가 보고 싶었던 책 그러니까 소설 카테고리 있는 거 80%다 읽었어요. 그리고 뭐 인문에 있는 것도 보고 싶었던 책 다 읽었거든요. 지금 읽을 게 없어요. 읽을 것도 없고 좀 속상합니다. 그래서 근데 밀리 서재는 읽을 게 많고 밀리 서재에서 제가 이제 약간 재밌었던 거는 사람들을 교류한 게 그래요. 이제 내가 안 읽는 책들을 누군가는 뭐 내가 이제 좋게 생각하거나 제가 뭔가 뭔가 존경할 만한 면이 있는 점 아니면 뭔가 책을 평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뭔가 좋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 그 책은 뭐 하나 나도 그 사람이 있는 책이 나도 보고 싶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책 이야기하는 걸 서로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예스24의 서비스는 그냥 서점이에요. 카테고리 들어갑니다. 뭐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죠. 카테고리 들어가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찾았어요. 그러면 유사한 이름의 어떤 책이 나올 수 있죠. 그럼 거기서 골라요. 거기서 이제 책을 보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좀 비인간적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밀리의 서재를 사용하고 나서부터입니다. 약간 뭔가 비인간적이라고 좀 그렇고 좀 딱딱해요. 딱딱하고 좀 재미가 없어요. 서비스 자체도 재미가 없어요. 책도 양이 또 엄청 작은데 책의 양도 작은데 양이 적어가지고 양이 참 작아요.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좀 딱딱합니다. 뭔가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직원이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앱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모양이 된 거, 뭐 그런 거. 근데 밀리 사진이 약간 어떠냐면 재밌어요. 이게 뭐가 재밌냐면 책을 찾는 약간 재미가 있어요. 우리 이제 SNS 많이 하잖아요. 그러면 친구가 추천해주는 책을 보듯이 읽었던 우리 독자들이 저 같은 이제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내가 이거를 블로그 형식으로 어떤 이제 후기 같은 거를 쓰면 그게 그 SNS처럼 인스타처럼 피드에 나타납니다. 그 피드가 있어요. 그럼 피드에 나는 이런 책을 읽었다.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짧게 한 3줄 정도로 이러한 책이다. 책 표지도 있죠 중간에.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이 피드가 넘어가는 겁니다. 넘어가면 이 피드만을 자세히 볼 수도 있지만 이 피드 3줄에서 난 꽂혔어요. 그럼 이 책을 누르는 거예요. 누르면 이 책을 보는 겁니다. 그러면 내가 검색할 생각이 없었던 내가 모르던 책 내가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봤더니 이 사람이 평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. 그렇게 저 지금 밀리 서재를 이용하고 나서 제가 읽을 예정이 없었던 책들을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만족도가 굉장히 커요. 그래서 그 만족도가 큰 게 밀리 서재의 어플의 불안정성보다 커요. 그래서 감당이 됩니다. 감당이 되긴 하는데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밀리 서재 앱을 켜고 나면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요. 이게 밀리 서재 책 계속 읽다 보면 핸드폰이 진짜 상태가 안 좋아서요.
이렇게 좀 오래 있고 그러다 보면 눈 피로도도 그렇지만 기계 앱을 진짜 왜 이렇게 만드는지 진짜 너무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보안 문제가 심각한 건지 뭐 다른 게 있겠죠. 뭐 어떤 뭐 이유가 있겠지. 중요한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겠는데 저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. 전달이 안 돼서 지금 불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불만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 불만을 넘어서는 만족도가 있다. ES24에는 있을 리가 없었던 어떤 서비스가 있어요.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우리가 이제 안 봤던 책들을 볼 때 이게 나한테 맞을까 그거를 분석해 줍니다. 당신의 취향과 이거는 26% 일치합니다. 당신의 취향과 이건 13% 일치합니다. 나와요. 근데 내가 읽었던 책들을 기준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. 있긴 하지만 그런 이제 내가 안 봤던 책이 나한테 맞을까 어떤 내용일까 뭐 다른 사람 평가를 했지만 그 내용으로만으로는 내가 읽을지 안 읽을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런 거를 보완하는 다른 정보들이 좀 많은 편이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. 그 사분면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가,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찾았는가, 이 책을 찾았던 사람이 많은가, 그런 것들을 이제 지표로 하나 삼고 그 다음에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이걸 완독을 얼마나 했는가, 뭐 그런 것들 있죠.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거를 특정 어떤 개인의 계정의 책장이라는 시스템에 몇 명이나 다 봤는가, 뭐 그런 것들이 지표가 돼요. 그래서 밀리의 픽, 히든 이건 뭐한 뭐더라 매니아였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. 사람들이 인기도 있고 많이 읽고 막 사람들이 읽었다 하면 다 완독하더라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이거는 니만 찾았네 뭐 그런 책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넌 찾았네 그 찾은 몇 명밖에 안 됐는데 그 세 명 다 읽었더라 니도 다 읽게 될걸 뭐 그런 거 그러면 나는 이걸 들어왔는데 읽었던 사람들 다 완독했더라 그럼 저도 완독할 수 있겠죠.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책들은 완독이 돼요. 또 쉬워요. 좀 부담도 없고 재미도 있고 재밌는 책은 그렇잖아. 이게 한 장을 넘기고 읽는 거 정신 차려보면 한 100페이지 넘어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아쉬운 거예요. 뭐 그럴 때 있죠. 종이책이라면 그럴 때는 일부러 안 봅니다. 저는 뭔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이 너무 빨리 가니까 일부러 재미없었던 책을 다시 읽어요. 그런 걸 그걸 해가지고 좀 속도를 조절하는데 어쨌든 간에 당신이 뭐 예를 들어 유저가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제 그 리더의 그 뭐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자가 책을 읽으려는 결정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제 터치로 되고 이제 넘기면 되는데 그 뭐 넘긴다는 그 책을 선택한다는 그것도 중요한 어떤 무게감 있는 결정이 날 때 그 결정을 하기 위한 주변의 정보가 많다.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. 더 많은 양의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내가 안 보던 책을 읽게 되고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됩니다. 어, 전자책 중에서도 밀리의 서재는 확실히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죠. 뭐 다른 데도 있긴 있는데 따라오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오디오북 시스템입니다. 광고에도 나오죠. 이병헌 씨가 나와가지고 배우가 나옵니다. 나와서 멋있는 목소리로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목소리로 막 읽어줘요. 막 읽어주는데 느낌이 좋아요. 완전 빠져듭니다. 근데 이게 오디오북 시스템이 예스24도 제가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는 예스24에서는 오디오북이라고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그냥 프로그램이 읽어주는 거를 서비스하고 있어요. 그냥 이게 읽고 있는데 그 컴퓨터 읽어줄 때 보면 뭐 점 돼 있으면 그냥 멈추고 띄어쓰기 있을 때는 한없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람이 말하는 느낌은 안 나고 이상한 데서 멈추고 이상한 데서 길게 말하고 이상한 데서 줄이고 하니까 전달이 좀 잘 안 돼요. 어쨌든 간에 뭐 글자로 들리긴 하니까 뭐 급할 때 뭐 듣기 하겠지 뭐, 예. 뭐 당장 손을 못 쓸 때 뭐 듣기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책을 읽었다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이게 무슨 느낌이 좀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예스24의 오디오북 시스템으로 한 권을 완독을 못했습니다. 아니 뭐 스트레스 받아요 듣고 있으면. 근데 밀리의 서재에서는 너무 좋아요. 제가 이제 특히나 좋아하는 작가님이 있었는데 특히나 좋아하는 작가님의 그 책에는 그 셀럽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요. 그리고 작가가 읽어주는 카테고리, 그리고 성우들이 읽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셀럽이 읽어주는 것과 작가 읽어주는 카테고리가 동시에 한 책에 붙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셀럽이 읽어주는 그 목소리로
유명한 가수가 읽어주는 그 목소리로 그 책을 완독을 하고, 작가가 직접 녹음한 이제 그 작성한 그 오디오로 한번 완독도 했습니다. 이게 같은 책을 글자로 한번 읽었던 책인데 오디오로 한번 들어볼 때 사람이 읽어주니까 이게 되게 좋아요. 느낌 좋고. 그리고 이 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는, 너무까지는 과하나? 어쨌든 아주 좋아요. 좋은 점은 뭐냐면 추천드리고 싶은 뭐냐면, 너무 좋았던 게, 그 셀럽이 자기가 이제 이 책을 녹음하면서 있었던 감상을 앞에 짧게 한 1분, 뭐 길게는 한 3분 정도를 넣어줍니다. 그러면 어떠냐면, 이게 짧은 어떤 이 책을 읽지 않았을 때,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감동을 나도 느낄 수 있겠구나, 뭐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오디오 작업하신 분이 하는 그런 감상이 곁들여지다 보니까 뭔가 좀 몰입도가 좋아요. 좋고, 그리고 오디오북 시스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럽이, 그러니까 유명인들이, 연예인이나 그런 유명한 분들이 그 우리가 귀에 익숙한 소리로 들려주는 것도 있고, 작가가 들려주는 게 좋아요. 저는 작가가 너무 좋더라고요. 작가가 저는 몰랐어요. 이제 밀리서재 사용하기 전에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배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막 배우가 할 줄 알았어요. 배우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작가가 해주니까, 이제 누구나 사람들이 거기 있잖아요. 자기가 살면서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, 그런 픽을 할 때 한번 다섯, 한 10손가락 안에는 다섯, 아니고 10손, 다섯도 되고,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인데 그분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. 이 책을. 그 책이 뭔지는 비밀입니다. 언젠가 말하겠죠. 계속 보다 보면 언젠가 말하겠습니다. 근데 그 책을 그 작가님 목소리로 들었는데 감동이었어요. 이게 뭔가 몰입도가, 자기가 직접 썼던 책을 자기가 자기 목소리로 들려주는 거를 작가의 목소리로, 작가님이 해주실 때 셀럽이 해주시는 것보다 호흡이 다르더라고요. 같은 문장 제가 많이 읽어봤고 엄청 마음에 드는 문장에서 다른 부분에서 멈춰요. 호흡이.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. 밀리의 서재. 어쨌든 밀리의 서재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.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. 근데 그 정도로 밀리의 서재 만족도 좋습니다. 많은 유명인사들이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그 앱들을 이제 뭐 추천하고자 할 때, 이런 앱들 한번 꼭 써봐라 할 때, 뭐 밀리의 서재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그 상위 리스트에 올라간다 하죠. 제 친구도 좀 속상한 기억이 있는데, 제 친구가 제가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쓴 책이 한 번 나온 적 있어요. 한 번에 2번 나온 적이 있어서 책을 한 번은 그 친구한테 제가 사서 선물을 하고 했는데, 한 번은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와서 읽어볼래 하고 이제 권했더니 자기는 밀리의 서재 읽고 있어서 책 안 샀는데요, 종이책. 그래가지고 속상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밀리의 서재 기억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, 생각해보니까. 그러니까 이제 밀리의 서재가 더 잘 좋을 수 있는데 ES24를 먼저 했겠죠. 뭐 다른 뭐 이유도 있겠지만, 리더이나 어쨌든 밀리의 서재 한번 써보니까 왜 써봤는지 알겠습니다. 뭐 유명한 건 다 이유가 있잖아요. 장사 잘 된 집에는 장사 잘 된 이유가 있고, 자 뭐 오래 가는 집에는 오래 간 이유가 있고, 오래 간 뭐 그런 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잘 된 이유가 있고. 근데 그 이유를 접하지 않을 때 모르는 거죠. 근데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.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. 이게 제가 걱정했던 맨 처음 그런 것처럼 대기업이 아니니까, 대기업이 되면 되죠. 되긴 되겠지만 혹시라도 서비스가 중단이면 어쩌나 싶습니다. 그래서 매일 응원하는 마음으로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책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오늘도 몇 권 더 읽고, 수면을 좀 빼고 좀 더 많이 읽고 자야죠. 다음엔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